자, 6월 채용 시장의 최대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떴습니다. 네, 원래 맞습니다. 이맘때 채용을 했었나요, 쌤? 제가 기억에는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찾아봤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에 좀 반도체 쪽 업체들, 이쪽 산업 쪽 섹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제적인 투자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 채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하이닉스 채용이 그 서막이 될 것 같고요. 투자 확대 기조가 좀 뚜렷해지면서 업계 전반에는 하반기 때에 4자릿수 채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쪽 채용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그 스타트를 끊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월 중순에 채용 시장에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SK 하이닉스 예전에는 사실 이 반도체 회사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반도체 회사를 왜 알아야 되는지 몰랐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산업이 좀 성장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기업들도 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를 모르시는 아마 취준생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분석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간략하게 개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모바일과 컴퓨터 등의 각종 IT 기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게 D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또 여기는 CIS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4년에 국내 최초로 16KB S램을 시험 생산한 이래 세계 최초, 최소, 최고속, 최저전압의 혁신적인 반도체 부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해왔고요. 30여 년간 축적된 반도체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 산업이 이제 화랑이라는 건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유독 몇 해 전부터 위상이 그렇죠. 좀 급격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IT 기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제 패드인데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바일, 그다음에 뭐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냥 하나의 인프라적인 기능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IT 제품들, 또 더 나아가서 IT 산업에 있어서의 동력이자 미래가 되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의 성능이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 IT 제품의 성능을 구분짓기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좀 상황이 되었고요. 더욱더 스마트화, 모바일화,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큰 근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또 하나의 가전이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갑니다. 메모리도 들어갈 거고 비메모리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근거는 바로 그 안에 어떠한 반도체가 좀 들어갈 것이냐, 그런 반도체가 우리의 뇌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가 이제는 IT 기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위상이 급격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단순히 인프라를 좀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고부가 가치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산업의 어떤 큰 방향을 이끌 IT 기기에 있어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뭐 낸드 플래시, D램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사업에도 영역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영역도 좀 짚어주세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잘하는 게 D램, 그다음에 낸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CIS인데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먼저 D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PC,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PC D램, 그 다음에 한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배경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 찍고 어딘가에 올리죠. 네, 아마 두 분도 많이 올리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어딘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빵 기업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이런 곳들이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증설하면서 네. 그거에 관련된 서버 디램
이쪽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서 한때 슈퍼사이클이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어서 스마트폰 등 각종 휴대용 기기에 적합한 모바일 디램이 있고요. 또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래픽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그래픽 디램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컨슈머 디램 등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를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우리가 조금 이따 알아볼 영업 마케팅 쪽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뭐야? 그럼 이런 종류들이라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낸드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MP3, PMP,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단순한 저장 장치, 몇 기가바이트 저장된다라고 하는 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SSD 등으로 응용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MLC라든지 TLC라든지 이런 최신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저장 공간 128GB에서부터 512GB까지 폭넓은 용량의 제품군을 역시 SK하이닉스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메모리만 하는 것이냐? 지금 메모리 시장도 물론 크지만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더 큰 부분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소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 좀 들으셨을 거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그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CIS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IT 기기에서 전자필름 역할을 한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웹카메라, 그다음에 의학용 소형 촬영 장비 등 여러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센서가 필요하겠지, 이미지 센서.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또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SK하이닉스가 최근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초봉이 5천만 야. 원을, 5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심지어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 이게 더 많은 거다라는 소식도 네.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삼성전자보다 초봉, 네. 기본급 그 초봉만 좀 높을 거고요. 실제는 성과급이라는 격차가 좀 경우는 있군요. 예. 이런 건 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해봐야 될 텐데 아마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연봉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이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성과급 이슈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이제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기다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해피한 뉴스예요. 6월 11일 최종 수용하면서 평균 8% 임금 인상이 확정됐고요. 네. 와, 그래서 보니까 초임의 경우에 5,040만 원 받고요. 이야. 이것저것 다 합칠 경우, 영혼까지 끌어 네. 모았을 경우에 세상에 난 그냥 회사를 와. 들어갔는데 최대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와. 합니다. 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반도체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저도 다시 전공을-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을 바꿨어야 했나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신입사원 초임이 역대급인 만큼 SK에 지원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봉을 인상한 이유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SK하이닉스에 가면 SK하이닉스 자기소개서에는 왜 SK하이닉스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하시겠지만. 근데 회사 들어가서 면접 볼 때는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국내 최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왜 거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예요? 근데 둘 다 쓰는 건 다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이번 경력직 채용 삼성 거기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둘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삼성전자보다 돈이라도 많이 줘야 그래도 그쵸. 거기보다 돈은 많이 주니까 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인재 확보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 확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죠. 초반에 뭐 게임 업계에서도 막 6천만 원 준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길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뭐 하는 거냐?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미래 가치도 높은데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연봉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직 문화, 근무 환경 이런 게 아주 네. 중요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또 SK하이닉스에서 네. 이번에 뭐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 가지 같이 보시면 요즘엔 또 흔한 것들이에요. 공유 좌석제에서 하나의 좌석을 정하지 않고 뭐 우리가 스터디 카페 가서 이렇게 뭐 좌석을 찾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되게 중요하죠. 자율 출퇴근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만 갖춰주면 된다라고 해서 셀프메이드 출퇴근 및 사원증으로 출퇴근 기록하는 자율 출퇴근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평적 호칭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CJ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처음에 님 문화
류미정님, 뭐 네. 이가은님. 처음에 되게 약간 들었을 때 무슨 님이야 닭살돋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듣는 거에 있어서부터 좀 파격적인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님문화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도 호칭을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원, 신입, 뭐 책임, 수석 이런 거를 그냥 T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 문화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에서 채용을 하느냐 그렇죠. 이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 공고를 좀 봤습니다. 타이틀이 2021년 SK 하이닉스 주니어 탤런트 그다음 슬래시 신입사원 모집입니다. 주니어 탤런트는 관련 직무 3년 미만 경력자를 지원으로 하고요. 신입사원은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자분들도 뽑고요. 그다음에 초짜 신입분도 뽑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번에 근무 그 모집 직무를 보니까 네. 2,000분당과 청주로 상세하게 세분화를 네. 시켰고요. 뽑는 직무가 2,000분당이 25개 직무, 그다음에 청주가 9개 직무로서 이건 거의 뭐 그룹사 채용하는 채용 네. 공고인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걸 조금 더 세분화된 타겟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4개 직무니까요. 여러분 눈 크게 네. 뜨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형 절차는 좀 어떻게 될까요, 쌤? 전형 절차는 뭐 기존의 SK 그룹과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전형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CT 요걸 참 안 보면 좋을 텐데 SKCT 요걸 좀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고 건강 검진, 입사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듯이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가 2,000분당에서 25개, 그리고 청주에서 9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직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무를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우리 문과, 이과 그 두 전공이라고 제가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뭐 둘 다 많이 뽑는 쪽이고요. 그 둘 중에서 이제 내가 그럼 어딜 지원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청주보다는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2,000분당을 더 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청주와 2,000분당의 직무가 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공통되는 직무인데 이제 지역에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머리 싸움, 눈치 싸움이 좀 필요하겠죠. 어디를 갈 것이냐, 어디가 조금 더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고 직무라고 하는 관점만 본다면 뭐니 해도 이제 양산 기술이 제일 많이 지원하시고요. 제일 많이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계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마케팅 쪽, 영업 마케팅 쪽 이쪽에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양산 기술 직무입니다. 보니까 청주에도 있고 2,000분당에도 있긴 있네요. 네네. 먼저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무이고요. 네. 양산 기술 직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생산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냐? 테스트하고 다양한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업무인데 여러분들 양산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품을 생산해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개발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여기에 있는 볼펜을 새로 팔고 싶어요.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볼펜을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개발은 됐는데 이 볼펜 하나가 막 100만 원이에요. 누가 사요? 안 사죠. 100원이어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면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100만 원짜리의 볼펜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양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양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갖고 가서 보신다면 뭐 한다고 했죠? 테스트해야 되겠죠. 네. 제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품질에 이상 없도록. 그래서 사실 양산 기술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그냥 그 제품이 딱딱딱딱딱 맞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분량이란 게 나와요. 그렇다면 어느 공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분량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뭘로 봐요? 데이터로 봐요. 그래서 사실상 양산 기술 직무는 뭐 하는 거냐?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품질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산 기술은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입사원이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이쪽 양산 단계에서 공정도 좋고요, 뭣도 좋고요. 그 단계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다. 무엇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태스크를 좀 보시면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방막 공정, 세정 및 연마 공정 등 다양한 이런 공정들이 여러분들이 투입된단 말이죠. 투입돼서 장비 셋업, 공정 조건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 개조, 개선 업무 수행 및 장비 업체와의 협업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은 무엇 하는 거다? 각각의 공정 단위에서 제품의 불량, 뭐 이런 품질 문제가 이슈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다.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SK하이닉스의 양산 기술은 장비랑 공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것을 제품을 양산하려면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레시피나 생산을 직접 컨트롤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는 이러한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를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직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정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이런 공정들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네. 뭐 기본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 요건은 일단 뭐 4년제 학사 이상의 졸업자,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다 열어놨고요. 보면 이제 이공계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전화기, 전통적인 전자, 전기, 그 다음에 화학, 화공, 기계, 그 다음에 뭐 물리 쪽. 그다음 재료 쪽, 신소재 쪽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 등 이공계이신 분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게 이제 팹 교대 근무 가능제라고 해서 신입사원이신 분들은 이제 교대 근무를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전통적인 이공계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뽑는 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좀 타겟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SK하이닉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아니면 좀 어필할 만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SK하이닉스 양산 기술은 수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요. 그리고 현직자분들도 학교에서 배운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다시 새롭게 배우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좀 단계가 됐으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반도체 공정에 대한 교육은 받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긴 돼요. 없는 분들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이 조금 허락하시는 분들은 공정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요즘에 반도체 공정 교육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학교와 연관된 어떤 사교육 그런 쪽도 있을 거니까 전 그런 과정들을 좀 밟으시면서 반도체 공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떤 공정에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도 추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교육에 관련된 부분 전 좀 교육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랑 그 회사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삼성이 아닌 SK하이닉스여야 되는가? 이런 차별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삼성은 싫어. 왠지 싫어. 근데 SK는 참 이미지도 좋고 난 너무 좋아. 집에서 가까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딱 듣고 야, 너 진짜 SK하이닉스로 오기 위해서 준비했구나라고 느끼는 면접관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면접관도 어느 정도의 무엇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바로 기업 분석과 내가 SK하이닉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2등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신다면 내가 왜 SK하이닉스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면접관이 진짜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건 아니면 너 애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거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업 분석을 남들과는 다르게 그럼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친구 중에 SK하이닉스의 영업 마케팅을 썼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SK하이닉스의 수압 분석에 대해서 저한테 15분 동안 본인이 판서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기립박수 쳤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요. 너 정말로 여기 오고 싶어 하는구나가 보였습니다. 전 그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봐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유틸리티 기술 직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가 계신데 만약 제가 해석을 좀 한다면 기계 설비 맞습니까? 유틸리티. 전 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쓰는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이쪽 네. 반도체 쪽에서 유틸리티는 그러니까 건축, 그다음에 뭐 기계, 설비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에만 집중하는데 실제 반도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 플랜트라고 하죠.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SK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유틸리티 쪽이 오겠죠.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 전기라고 하는 부분, 뭐 기계 설비 이런 쪽의 업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장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틸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유지하는 업무고요. 공급 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운영 및 철거,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운영, 총괄하는 직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태스크를 좀 같이 좀 보시면 건설 기획, 사업 관리 업무를 좀 하고요. 유틸리티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나 케미칼이나 전기나 공조나 배기나 배관 설비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서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유틸리티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기술 직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역시나 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죠. 일단 팹이라고 하는 부분은 24시간 365일 동안 돌아가겠죠. 공장은 멈추면 손해예요. 계속적으로 네.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퇴근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출근하자마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록해 놓은 업무 일지를 통해서 이슈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직무는 특성상 BP,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조 기술팀이랑 회의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업 업무 이런 것들도 하고 아니면 아이템 발굴하고 검토하는 업무도 한다라고 보고요. 건축이나 공사 도면에서 수정 사항을 도출해내는 업무, 또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이러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전공 공부를 해도 그 현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도 길을 잃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어렵네요, 이거. 이쪽에 도전하시려고 이러셨어요? 하셨어요? 유틸리티 쪽에 관심 있으셨어요? 아니, 너무 어려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네, 분야잖아요. 양산 기술로 가십시오. 그러면 혹시 뭐 어떤 전공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네. 이과생이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기도? 이쪽은 근데 조금 저는 이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게 건축, 화공, 기계, 전기 관련인데 입사 후에 새로 배우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 이제 타 직무에 비해서 대학생 때 배운 전공 과목과 실제적으로 관련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건축, 기계, 전기, 제어, 화학, 화공이에요. 그렇다면은 건축만을 빼고 놓고 본다면 아까 이쪽 그 다음에 전공분들은 어디로? 양산 기술도 지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사실 반도체 공정 공부 안 했어. 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사실 건설회사 생각했었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 유틸리티를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미정 아나운서 가신다면 대학교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전공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다시 태어나야 그렇죠. 되는 걸로. 네, 안 되니까 그냥 상상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해주셨는데, 네, 정신 그러면 바짝 차렸네요. 네, 유틸리티 기술 직무에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네. 관련 전공자들은 어떤 팁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현직자분께서 이쪽 유틸리티 쪽에 계신 분이 이제 뭐 어떤 거다라고 비유를 해주신 게 있는데 좀 보면 재밌더라고요. 네. 가스 설비 기술팀은 반도체 장비 및 공정의 공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시고, 건축 기술팀은 하우스다. 그 다음에 공조 배기 기술팀은 엔진이다. 그다음 이야. 배관 기술팀은 배관이잖아요. 혈관이다. 그 다음에 전기기술팀은 SK하이닉스의 한전이다. 그 다음에 제어기술팀은 SK하이닉스의 신경세포다. 그 다음에 케미컬 설비기술팀은 뭐 대동맥이다 라고 해서 이걸 좀 보면 아, 내가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틸리티는 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자분들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직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나마 문과생도 조금 소통이 그렇죠. 될지 궁금해요. 어떤 일들 하게 되나요? 마케팅 부서는 이제 직접 고객과 영업을 하는, 예전에 영업 마케팅인데 이게 좀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좀 말씀드리면 직접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기획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기획, 제품의 가격, 판매 대상을 설정하고요. 마케팅의 포피죠. 그다음에 특정 그룹 및 기업과의 회담을 통해 시장의 전망을 논의하고 어떠한 제품을 얼마나 더 생산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덜 생산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같이 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무 소개 및 미션을 보니까 안정적 비즈니스 확대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급변하는 시장 흐름, 동향 파악 분석해서 선제적 전략 수립한다.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가 나와 있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그다음에 신제품, 적기 제한 등 응용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주도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중장기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사업 계획 수립, 전사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테크 미그레이션 수립, 그 다음에 신제품 전략 수립 등이 있고요. 영업 같은 경우에 잠깐만 보면 이제 여기는 마케팅이 만들어 놓은 걸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 고객 수요, 경쟁사 수집 및 분석해서 현재 세일즈 같은 거 하고요. 영업 전략 수립해서 직접적으로 액션하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항상 그곳에 가고 싶다 하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무에 인문 상경계열 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원들의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전공은 정말 다양하죠. 이건 저희 셋도 할 수 있어요. 오, 네, 특히나 영어를 잘하시면, 중국어를 잘하시면 유리하다라고 한다면은 언어가 이가은 좋네요. 아나운서가 좀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이거 할 보니- 거예요. 네. 다 다시 이직하겠다고 저희 매번.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니까 산업공학, 물리, 천문학, 경영, 동양사학, 중국어도 정말로 다양하고요. 마케팅팀에서는 전공으로 업무를 맡는다라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는 반도체를 좀 팔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B2B 영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영업 쪽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대.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를 과연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더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등등 뭐예요? 다양한 PEST 분석이라고 하죠.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요즘에 EG, 환경과 글로벌에 관련된 분석까지 해서 산업에 대해 분석 좀 하시고 그럼 우리 경쟁사 대비 우리는 어떠한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뭐 수합 분석, 삼시 분석 이런 걸 통하셔서 마케팅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피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쪽에 있어서의 죄송합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마케팅과 영업 쪽을 좀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B2B 영업에 대한 B2B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떠한 반도체들이 있다. 어떠한 반도체들이 어디로 나간다. 앞으로 어떠한 반도체가 조금 더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나만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사들이 한국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외국일 테니까 언어를 조금 더 잘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B2B 마케팅, B2B 영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과생이 유리할 거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과생이 그쵸.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사실 요즘에 제조단에서는 영업 쪽, 구매 쪽을 뽑는 게 그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분들이 늘 엔지니어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가고 있고 실제 하이닉스도 비율을 보니까 3대 7 정도로 이과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격 요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회사에서 조금 적어놓은 부분들은 뭐 전자, 컴퓨터, 통계, 경영, 경제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어 능력이 영어가 필수다. 중국어는 선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호하는 거에 이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략 수립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시장 데이터를 또 어떻게 추출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통계 쪽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B2B 마케팅 영업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 관심뿐 아니라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은 사실 영업 마케팅은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근거로서 뭔가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고 고객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그다음 마케팅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떠한 반도체를 어느 시장에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 현황 하반기 때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낼 수 있게 그런 분석적인 툴, 분석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경험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진행할 자기소개서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반도체 쪽에 연관된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영업 마케팅 쪽이신 분들은 그게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B2B 쪽, 마케팅 쪽에 관련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면접장 가셨을 때는 왜 삼존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하셔서 꼭 들어가셔서 연봉 5,040만 원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